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암호화폐 히트맵이 또 전체적으로 붉게 물들어 있는 상황이죠. 일부 코인들은 뭐 초록을 보이고 있지만 그 상승폭이 뭐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좀 붉게 물들어 있으면서 약세 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캡처를 했을 때 그때 그 히트맵이거든요. 근데 현재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보시면 아침보다는 소폭도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만 해도 9시가 넘어서부터 다시 좀 약간 하방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이렇게 118K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명의 그날이 다가온다. 빅 이벤트를 앞두고 살짝 위축된 자산 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큰 기대가 형성되어 있진 않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일단 어떻게 이 빅 이벤트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산시장이 본격적으로 또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긍정적이다 라고 또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 운명의 그날이 오는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비트코인이 지금 조만간에 큰 발산이 임박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와 함께 그렇다면 과연 그 발산이 지금 상방이냐 하방이냐, 이것이 여러분이 또 가장 궁금하실 텐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또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제 이 비트코인과 비슷한 운명에 지금 있다, 현 시점 이 리플이 비트코인과 비슷한 운명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리플도 현재 이 큰 발산이 임박을 한 것일까, 그것까지도 함께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좀 들어보시면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운명의 그날이죠.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는 이제 내일 새벽 3시죠. 근데 미국 시간으로는 7월 30일이니까 오늘이에요.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 운명의 그날이 이제 다가왔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아침 새벽 3시쯤에 이제 연준의 FOMC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올해는 아직까지 이 금리 인하가 없었지만 작년에 이제 2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하가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다시 보니까 금리를 2차례가 아니라 3차례에 걸쳐서, 보시는 것처럼 한 차례, 2차례, 3차례를 걸쳐서 4.5%를 지금 올해 쭉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 3시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을 때는 불확실성은 사라져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내일 새벽에 3시에 이제 발표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그것을 다 보고 자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어차피 제가 본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잡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그냥 자실 텐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결과는 또 나타나 있을 거예요. 과연 어떻게 이 시장이 반응을 했을지 나타나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다 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당연하다 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은 픽 이벤트를 앞두고서는 뚜렷한 방향성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이 또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뜻 이 뚜렷한 방향성을 보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 이 비트코인 1시간봉, 4시간봉, 일봉 또 체크를 해보면서 도미넌스 움직임을 보면서 알트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를 먼저 보시게 되면 어제 밤이었죠. 어제 보시는 것처럼 한 새벽 한 1시쯤이었네요. 이렇게 또 지금 그 가격대가 한 116K, 117K를 깨고 또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116K를 살짝 또 터치를 하면서 좀 불안불안한 그 모습을 보이더니만 오늘 아침 되니까 거의 한 118K 부근까지 올라오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다가 그 이후에 지금 살짝 올라와서 현재는 또 118.2K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낮 같은 경우에도 조금 상승하는 그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저항대, 요 가격대가 지금 119.4K인데 여기를 또 터치를 못했어요. 보시면은 터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고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요 고점을 지금 뭐 실질적인 저항대도 터치를 못했으니까 마찬가지로 낮아지는 고점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1차 지지대인 이 116K와 120K 요 부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4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지금 116K를 살짝 또 터치를 하는 요런 하락세가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시간 봉 기준으로 해서는 아래 꼬리를 지금 달면서 떨어지면 매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적으로도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졌지만 양봉으로 마감하고 그 이후로는 지금 계속 이렇게 아래 꼬리를 또 달았다는 얘기는 이렇게 양봉을 보이면서도 중간중간에 다시 하락하지만 말아 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래 꼬리가 달린 거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 지금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의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지금 좀 살아있다. 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또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긴 또 아랫꼬리와 긴 윗꼬리를 만들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변동성을 보였지만은 그런데 이제 쉽사리 이 방향성을 확 정하지는 못한 거죠. 계속 이제 좀 위아래로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을 이 차트로 좀 보시게 되면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그 주요 포인트가 21선을 지켜라 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전날에 이 21선을 가까스로 지금 딱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위에서 마감을 하면서 간신히 21선을 지켰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이 21선을 지키느냐 아니면은 깨고 내려가느냐 그것이 좀 우리가 눈여겨볼 이 주요 포인트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마감한 것을 보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말해서는 살짝 깨지긴 했거든요. 아주 살짝 깨지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썼지만 깨졌다고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거의 맞물리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한때는 이제 음봉을 보이면서 조금 더 낙폭을 키우는 듯 했지만 또 현재는 올라와 가지고 21선이 정확하게 118.3K이고 현재 가격이 118.2K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21선 위로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이죠. 그러니까 오늘 일봉 속에 이제 이 내일 FOMC 발표가 새벽 3시에 있으니까 오늘 일봉 속에 이 FOMC의 결과가 또 반영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FOMC 결과에 따라서 오늘의 일봉이 상방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방으로 가느냐가 또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제는 뭐 살짝 깨지긴 하지만 뭐 큰 뭐 의미 있는 그런 뭐 깨지는 것은 아니었고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함께 또 체크를 해볼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통해서 이 알트코인의 그 방향성을 또 알 수가 있잖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알트들이 상대적으로 또 힘을 냈다 아니면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날 지금 긴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이 그 모멘텀을 상실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이 그 어느 때보다 다시 좀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이 비트 일봉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또 양봉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뭐 비록 큰 폭의 양봉은 아니지만 윗꼬리도 만들고 아랫꼬리도 만들면서 마찬가지로 이 비트가 흔들리니까 함께 좀 흔들리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양봉을 보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알트코인의 그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채팅창 보니까 불꽃남자 0913님께서 알트 너무 떨어졌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알트가 너무 떨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는 애초에 그냥 많이 안 오른 코인이 있을지언정 오른 코인들은 그래도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 도미가 여기에다가 이만큼
하락을 하고 지금 요 정도 올라왔으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떨어지지는 않았다. 근데 이제 조금 그 동력이 이 모멘텀이 부족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비트가 다시 좀 큰 힘을 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또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코인 시장이 좀 살짝 약세에 빠진 그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코인 시장만 이러느냐, 또 요걸 보시게 되면은 어제 이 S&P 500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 얼룩덜룩하긴 하죠. 빅테크의 이런 기술주들이 지금 뭐 구글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지금 붉게, 메타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낙폭이 컸고 나머지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붉은색을 보일 정도로 이 빅테크들이 좀 힘을 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은 3대 지수가 모두 이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0.4에서 0.3%대에 이렇게 또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공포지수, 이 빅스 지수 같은 경우가 6%나 또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15.98 포인트 정도 되니까 뭐 여전히 이 중앙 평균값 그 이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 미 증시가 지금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뉴욕 증시, S&P 500과 나스닥이 연속 상승세가 멈췄다라는 이 기사와 함께 연준 회의와 4개 기술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에 빠졌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온 것처럼 연속 상승세가 지금 멈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과거 데이터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7월 중순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이 S&P 500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하락이 없었거든요. 이때 중간에 한번 있었지만 그 하락폭이 지금 마이너스 0.01%니까 뭐 이게 뭐 하락으로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연일 지금 뭐 상승세를 좀 무섭게 S&P 500은 보였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7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중간에 살짝 하락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추세적인 그 흐름이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가 어제를 또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연속 상승세가 멈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어차피 금리 동결, 그러니까는 이제 새벽 동안에 금리 결정이 있을 텐데 어차피 그 결과는 금리 동결이다. 중요한 것은 파월의 발언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계감을 보이고 있는 증시다라는 이런 또 기사 제목으로 기사가 나와서 그 내용도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이날 시장을 짓눌렀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말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연준 내 통화 정책 이견이 이번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날지가 관심사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어디에 지금 대표 뭐 에드 야데니가 유일한 드라마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최근까지의 그 입장을 고수할지 여부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또 다른 뭐 이코노미스트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급등이 일시적이라는 것이 더 확실해지면 연준은 올해 2차례 25bp의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 증시나 아니면 코인 시장이나 피익 이벤트를 앞두고 변동성에 대비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뭐 살짝 약세에 좀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벽 동안에 과연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얘기를 하죠.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최근의 입장이 이거였는데 이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할지 아니면은 9월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린 이런 발언을 해줄지, 이것에 따라서 이제 시장은 또 반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파월이 발언을 한 이후에 이 금리 이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관건으로 또 볼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7월 같은 경우는 뭐 97%로 뭐 거의 지금 이제 기정사실화 됐죠. 금리 동결을
그래서 금리 인하를 뭐 크게 기대하지 않는 상황인데 9월 17일 같은 경우가 이제 64%의 25bp의 금리 인하를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월 달에 10월 달은 건너뛰고 동결을 예상하고 있고 12월 달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를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시장은 현재 두 차례 금리 인하를 9월 달과 12월 달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파월이 오늘 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값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상 또 9월에 인하가 실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렇다 하게 되면은 또 이 10월에 대한 그 예상도 저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10월에 대한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 금리가는 인하가 된 상태에서 동결이죠. 이렇게 지금 10월 달을 예상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9월 달에 실질적으로 하게 된다면 여기에 있던 그 수치가 옮겨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 10월 달까지도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가능성이 또 열리게 된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9월의 실제 인하 여부가 매우 중요하고 또 그 전에 9월 인하에 대한 파월의 스탠스가 또 이제 새벽에 있는 거죠. 이 스탠스가 어떻게 취하게 되는지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운명의 그날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또 끝이 아닙니다. 추가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내일 아침 9시, 그러니까 내일 새벽 3시에 FOMC에 금리 결정이 있고 파월 연설이 있고 아침 9시 장 마감이 되게 되면은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에 따라서 또 이제 시장에 대한 이 투심이 또 이제 개선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내일 저녁 9시 반에 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인 인플레 지표로서 연준이 지금 기준으로 보고 있는 이 PC 인플레 지표이기 때문에 요것에 따라서 또 시장이 반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파월의 발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PC가 높게 껑충 뛰는 흐름이 나오면 완전히 그냥 망한 거죠. 그 리스크가 갑자기 확 커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부합이나 아니면은 인하가 조금이라도 예상치보다 살짝 하회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시장은 또 크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있는데 백악관의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가 있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일단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발표일이 2025년 7월 30일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올해 1월 23일 날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했어요.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그런데 그 날짜가 1월 23일이니까 그곳을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게 되면은 180일 이내에 이 보고서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80일이 이제 7월 22일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창 암호화폐 그 정책 보고서가 나온다 이제 뭐 얘기가 살짝 나왔었는데 근데 결국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것이 일주일 정도 연기된 상태다. 그래서 최종 일정은 7월 30일로 확인된 사실 기반, 그러니까는 뭐 오늘 100% 나온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 신뢰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백악관의 발표자와 뭐 복수의 매체들이 지금 동일한 날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7월 30일이 공식 발표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러니까 간주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뭐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올 수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현재까지의 보도와 백악관 내의 관계자 발언을 종합해 볼 때 매우 신뢰할 만한 날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30일 이제 오늘의 이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가 발표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까지 7월 22일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큰 기대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전략자산으로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 뭐 XRP, 뭐 에이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알트코인들이 전략자산으로 뭐 포함될 수 있는지 그것에 지금 초점에 맞춰서 기사들이 또 나왔었는데, 근데 저는 과연 이 정책 보고서에 이런 뭐 전략자산으로 뭐 이더리움, 뭐 XRP를 포함을 하는 이런 내용까지 발표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보통 이런 정책 보고서를 보면은 그냥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어디까지나 뭐 저의 뇌피셜일 뿐이니까 뭐 저의 예상을 깨고 급진적인 이런 발표도 할 수 있겠죠. 트럼프의 입김이 또 들어갔다면은 그래서 일단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지만 제가 또 하나의 변수다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7월 30일이 100% 나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신뢰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오늘 발표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를 해두고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 내일 이 상당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 또 하나의 변수인 이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 요것에 따라서도 시장이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이슈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상당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이제 오늘 내일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비트코인의 발산이 정말 이 타이밍에 맞춰서 임박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볼린저 밴드의 그 중요성, 이 볼린저 밴드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볼린저 밴드를 지난 뭐 회원 영상 그리고 뭐 전체 그 영상에서도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 리플로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회원 영상에서는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때 그러니까 5월 달에 이 리플 같은 경우가 지금 요게 볼린저 밴드거든요. 빨간색 선이 상단선, 파란색 선이 하단선을 보이고 있고 요 중심선을 또 보이고 있고 요것이 이제 볼린저 밴드인데 이 볼린저 밴드의 그 폭을 수치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요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안 나오나? 요것이 이제 BBW라고 해가지고 볼린저 밴드 위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의 폭을 이렇게 수치화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5월 달에 상당히 지금 수축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이 이렇게 선에 지금 닿을 정도로, 안 보이니까 선에 닿을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발산이 머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상방으로 방향을 틀었죠. 근데 그 발산을 하긴 했는데 그 발산의 크기가 아주 큰 것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발산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6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의 폭이 또 상당히 좁아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도 제 멤버십 그 회원 영상하고 텔레그램 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이때 이제 하방의 가능성을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왜 그랬냐면 이때랑 이제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이때 같은 경우는 요 볼린저 밴드의 요 중심선이 21선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요 볼린저 밴드의 그 기본값이 중심선을 지금 21선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 21선 같은 경우는 단기 추세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기 추세로 봤을 때 현재 지금 요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져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중심선 21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추세로 봤을 때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랬는데, 요 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중심선 21선이 계속 그 밑에서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이 아니라 하방의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으로 좀 나왔었거든요. 이 당시에 그 1.9달러를 정확히 터치를 했었던 딱 그 시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쫄지 말라라고 말씀을 또 드렸어요. 아마 멤버십 회원님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때를 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2017년이거든요. 이때가 2018년이니까 2017년. 이때가 이제 두 번째 그 큰 슈팅이 나왔을 그때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 점선, 제가 이 주황색 점선으로 표시했던 요렇게 많이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진 상태인데, 근데 이때도 지금 하방으로 꺾였지만
그래서 하방으로 꺾이면서 지금 어느 정도의 그 낙폭을 키웠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 폭이 여기서는 뭐 얼마 되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체크를 해보면은 거의 지금 마이너스 30%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을 했다는 얘기는 상당한 개미들을 털어낸 상황에서, 그러다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여기에서 하방으로 꺾인다 하더라도 쫄지 말고, 이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방을 예상을 해서 우리가 뭐 미리 팔지 않죠. 그래서 쫄지 말고 잘 있는 수량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금 비슷하죠. 이때도 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위로 솟았거든요. 그러니까 개미를 털어낸 다음에 이렇게 상방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도 그 시기가 약간 늦춰졌다 뿐이지, 이때 이제 이 볼린저 밴드 폭이 줄어든 상황에서 개미들을 털고 다시 한번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지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방으로 또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이때와 상당히 또 비슷한 흐름으로 나왔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볼린저 밴드의 수축은 그 다음 이 발산의 시기를 지금 앞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이제 현재 이 비트코인의 볼린저 밴드거든요. 그래서 쭉 오다가, 그래서 현재는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는 최고점을 찍고 큰 움직임이 없이 이렇게 횡보를 보이고 있으니까 볼린저 밴드가 지금 상당히 좁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둥이가 지금 상당히 지금 딱 오므라져 있잖아요. 요 BBW, 요것으로 보게 되면 요 수치로 봤을 때 현재 2.73까지, 그래서 제가 현재 그 위치를 빨간색 선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요 빨간색 요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빨간색 선 안으로 떨어진 적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 선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여기 이제 맞닿은 적은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크게 떨어져가지고 한 적이, 수축된 적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죠. 현재 수준의 볼린저 밴드 폭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음. 그러니까 현재 상당히 수축된 상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발산이 곧 머지 않았다라를, 이것을 또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그러니까는 역대급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또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이 딱 요때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빨간색 제가 쭉 연결하니까 여기잖아요. 요때가 언제냐면은 딱 요때거든요. 올해 2월 달에 요때 상당히 지금 좁아졌다가 결국에는 그 방향이 하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언제였었냐면은, 그러니까는 작년 11월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막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12월에 고점 찍고 1월 달에도 살짝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 분위기가, 요 당시의 시장 분위기가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때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지더니 하방으로 또 꽂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당시도 보시게 되면은 21선 아래에서 움직여가지고 지금 현재 21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졌을 때 이렇게 결국에는 발산을 했지만 하방으로 발산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그 써놨던 것처럼 시즌 종료 불안감이 시작된 그 시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때가 이제 10만 달러를 막 위아래로 막 하고 있다가 이때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9만 달러에서 이제 8만 달러, 그래서 뭐 7만 달러까지 떨어졌었죠. 그 시작점이 딱 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수축이 일어났다가 발산을 하방으로 하면서 이때가 이제 그런 또 의미 있는 그 시기였고, 쭉 또 보시게 되면은 이때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상당히 수축을 했다가 이때도 이제 하방으로 내리꽂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 시기가 2023년 8월달. 그러니까는 이 정도 이제 수축하는 것이 그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수축을 했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상방으로 또 이렇게
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21선 아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세라는 것이 뭐 100%, 그러니까는 21선 위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100% 위로 가고, 뭐 아래에 있었다고 100% 아래로 가고,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정말 그랬다라면 누구나 또 돈 버는 이제 시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정답이 딱 나와 있으니까. 근데 시장은 결코 그렇게 정답지대로 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참고를 할 뿐이고, 확률의 문제로 봐야지 뭐 21선 아래에 있었다고 무조건 하방으로 가고, 위에 있었다고 무조건 위로 가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만큼 수축을 한 적이 언제 있었느냐? 요때 이제 2020년 7월달, 요때도 이제 불장을 이제 앞두근 요런 시기였죠. 요때 같은 경우도 수축을 했지만 상방으로 또 방향을 틀었던 요런 이력을 갖고 있고, 또 이제 한참을 지나서 2018년 11월이거든요. 이때가 엄청난 그 하락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2018년 11월이면 이때가 이제 FTX 사태가 터졌던 딱 그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져 있던 상황에서 결국에는 하방으로 방향을 틀으면서 큰 발산이 나왔던 이런 상황을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언제 있었느냐?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 사이클까지만 딱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딱 보시게 되면은 2016년 9월달하고 이제 10월달,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좁아졌지만 발산이 나왔는데 큰 발산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큰 발산은 아니었고, 어쨌든 상방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러다가 재차 이제 수축하는 그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수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산이 곧바로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상방으로 그 발산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져 있다라는 얘기는 일단 발산이 좀 임박을 했다 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21선의 이것이 단기 추세선이니까 현재 같은 경우가 이 21선 위에서 계속적으로 또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최근에 이 추세를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발산의 방향으로 본다면 뭐 100%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확률상의 그 문제로 봤을 때는 하방보다는 상방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이 상당히 좁아져 있는 상황에서 곧 발산이 머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거에 맞물려서 지금 빅 이벤트가 또 오늘 또 내일까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비트코인의 볼린저 밴드가 역대급으로 수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얘기는 곧 그 방향성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볼린저 밴드의 이 수축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발산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모두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상방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볼 수 있죠. 지금 21선 위에서 계속 또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그 추세가 100%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확률상의 좀 문제라 볼 수 있다라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내일 새벽 3시에 FOMC가 발표가 되고, 또 내일 밤 9시 반에 PC가 발표가 되고, 또 내일 새벽 5시 이후로 이제 빅테크들의 이 실적 발표가 나오는 만큼 요것이 방아쇠가 될지, 그래서 요것이 방아쇠가 진짜 된다면은 큰 이 방향성이 나오는데, 우리의 바람은 이제 하방이 아니라 상방이죠. 그래서 일단 오늘과 내일을 좀 집중하면서 요것들이 지금 가장 큰 이 주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